오늘장 핫한 섹터와 공략주 분석해드립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서 반도체 기업들의 힘을 실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눈투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 잡아봤는데요. 어떤 주제에 명을 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또 당신입니까? 네, 엔비디아 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10대 1 액면 분할까지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가 $1,000를 넘어섰는데요. 우리 시장이 뒤늦게라도 반응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면서 오늘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형은 또 증명했어 라는 타이틀.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5% 이상 웃도는 매출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다음 실적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젠슨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불식시켰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GPU 블랙웰의 출시 시기를 앞당겼죠. 그래서 4분기부터 주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또 아마존이 그동안 호퍼라는 GPU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구매를 중단하고 연말부터 이 블랙웰을 구매하겠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HBM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우리 실적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힘을 받아서 SK하이닉스가 오늘 20만 닉스에 등극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 앞으로 더 있을까요? 뭐 충분히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 유일하게 한 회사밖에 없는 거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직은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년에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HBM하고 일반 레거시 반도체하고 시장 점유율이 한 3대 7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내년에는 5대 5 정도까지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HBM 시장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뭐 최소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뭐 버금가게끔 시장 점유율을 어쨌든 이제 뭐 마이크론이 들어오든 삼성전자 들어오든 전체 시장의 한 70~80%는 하이닉스에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HBM 경쟁에서 밀리고 있나 하는 의심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도 많고 사실 합리적인 의심인 게 반도체 수장도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보진 않아요. HBM에서 밀린 건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HBM만 반도체가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웨이퍼가 지금 HBM 쪽으로 대부분 이제 라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웨이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생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에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애플도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을 장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새롭게 올해 발생을 한 것이고 이것은 상당한 많은 하드웨어 교체 수요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일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D램만 팔고 램만 팔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는 솔직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하이닉스처럼 뭐 엄청난 고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가는 저는 제한적이지만 최소 뭐 8만 원 이상, 뭐 지난 4월달 고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정도의 윗단이 윗단이 열려 있진 않겠지만 삼성전자 8만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온디바이스 AI 쪽의 수혜 또한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시초가가 네. 높게 형성된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또 2% 상승했다가 또 지금 강보합권에서 흔들리고 네. 있거든요. 오늘은 크게 오르지 않는 거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볼까요? 저는 이제 뭐 반도체 기업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한미 반도체는 이 장비 쪽에서 거의 뭐 이 회사밖에 제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이 한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 회사가 정말 HBM을 생산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네. 알 수 있는 어떤 그 척도로도 우리가 쓰이고 있는데 다만 주가라는 게 뭐 영원히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6만 원 주가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거의 한 280%, 거의 300% 가까이가 상승한 것이에요. 단기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한 2달 가까이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죠.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6월, 7월 때까지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정말 긴 행보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달 정도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 어쨌든 이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된다면 또 실적 장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그 전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앞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괜히 여기서 오른다 했다 샀다가 또 조금 밀리면 또 마음이 쓰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괜찮은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기간 조정이 실적 전망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낸드 쪽으로도 시장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HBM이 부담스럽다면 낸드는 어떠세요? 뭐 ESSD라든지 3D 낸드 주요 밸류 체인을 보면 참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증착 장비 소재도 있고 뭐 식각 부품 소재, 정밀 부품, 극저온 식각 장비 등등 참 다양한 섹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테스트 핸들러의 테크윙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사실 요즘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를 만들려고 해서 네. 기업용 SSD 수요도 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AI가 많아지면서 고용량으로 좀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쵸. 낸드 쪽에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테크윙도 최근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네. 많은 전문가분들의 또 추천주로도 나와주고 그쵸. 있는데 테크윙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테크윙은 실적이 상당히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는 뭐 메모리 쪽은 거의 뭐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HBM 쪽으로 해가지고 빈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2의 뭐 한미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A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AI가 들어서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조금 기업들이 좀 뒤늦게 투자하지라고 했었던 것들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더 빨리 누구보다도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저장 장치입니다. 네. 뭐 결국엔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답을 제시해 주거나 혹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SSD 시장도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원래 이쪽 시장은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는 것이죠.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 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기업은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HBM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시면은 HBM 관련된 기업들이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주가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 한 달 정도만 본다면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의 주가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테크인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2달 정도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잘 주면서 움직여줬고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은 접근 가능한 위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담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제우스라는 회사가 그래도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일반 메모리 대비해서 수율이 낮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HBM 수율이 한 70%, 80% 정도까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HBM이 수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를 본다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 장비가 상당히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제우스는 싱글 타입, 배치 타입 두 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건식, 습식. 건식의 장점, 습식의 장점 두 개가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로봇 시장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전고점 근처까지의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 2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용할 날이 없는 제약바이오. 충격의 하한가를 맞았던 HLB가 오늘 장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16% 넘게 급등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보유자 입장에서 그다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금 HBM은 지금 거의 뭐 단타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들, 하한가가 2번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금요일, 월요일과 같은 급락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크실 거예요. 크시더라도 좀 반등을 준다라면 일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반등할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HLB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유한양행이 갑작스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스코에서 렉나자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렉나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어제 급락을 한 건지 어떤 소식으로 급락을 한 건가요? 그런데 그 기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이 이슈로 인해서 유한양행은 작년에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렉나자가 효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100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좀 유한양행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약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는 어쨌든 이제 아스코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금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한 이틀 잘 가다가 좀 흔들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확인하고 움직이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그런 하락이 없었다라면 저는 어쨌든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느냐, 큰 이벤트가 끝나고 주가가 움직이느냐 그런 구분해서 봤을 때 어제 오전까지는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유한양행은 조금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흘러내린 게 이제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찌됐든 이제 아스코라는 부분들, 렉나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주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네. 뭐 유한양행보다는 그래도 오스코텍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조금 더 손실은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최근에 주가 어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뭘까. 지지선도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오스코텍도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한 일주일 정도는 관망해보자. 그 대신 오스코텍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럽 제약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권가의 말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합병 이후에 분기 최대 네. 실적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렉나자 관련해 죄송합니다. 램시마 관련해 가지고 네. 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60%,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약 바이오주들은 크게 두세 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회사들. 한번 유한양이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성장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인수. 계속해서 서정진 회장이 M&A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유럽 기업이라고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유럽 시장을 더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뜻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이제 합병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충분히 행보를 잘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좀 매수 의견 쪽으로 오늘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탑픽주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어쨌든 아스코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5월 초에 설명해 주신.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계속 행보세예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이슈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습니다. 전략은. 항체 표적 항암 시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시장 선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도 오히려 알테오젠보다 물론 이제 이게 연속성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알테오젠보다 올해 리가켄바이오의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스코에서 어떤 좋은 그 결과치를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6만 원, 7만 원, 그러니까 6만 8천 원, 7만 원 사이에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코에서 좋은 의미를 보여준다라면 좀 9만 원까지 그때도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6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가켄바이오 목표가 9만 원까지 내디딜 수 있다. 5월 2일인가? 그때도 네. 저희 만났을 때도 리가켄바이오 네, 소개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렸었어요. 오후장 흐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흐름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은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 다뤄봤습니다.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종목은 제우스, 그다음 리가켄바이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모멘텀까지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